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한인권 TV동화 시사회 친구야 내 소원을 들어주어. 저는 MC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등학생 친구들이 참 많아서 저도 너무 반가운데요. 여러분,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10대 학생들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통일시대를 함께할 북쪽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북쪽 친구들 상황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동화 시사회 내 소원을 들어주어. 오늘 이 자리는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13살 초등학생 작가인 김서연 양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 주민의 인권 이야기. 오늘 이 자리는 사단법인 열린북한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그럼 TV동화 시사회 내 소원을 들어주어.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시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꾸었던 꿈이 생생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책을 읽던 날 밤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책이었는데 생소한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짜낸 게요, 이게 단순히 동화가 아니라 지금 북쪽 땅의 어느 곳엔가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더 짠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눈빛도 너무 진지해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남북 아이들의 우정 이야기로 풀어낸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원작자인 김서연 양입니다. 그리고 연출을 맡아주신 정은주 PD, 그리고 NK와치의 안명철 대표 세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먼저 김서연 작가님. 친구야 내 소원을 들어주어를 쓴 한불초등학교 6학년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명철 대표님.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정치범 수용소에 8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이 모인 탈북자 단체 NK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동화 속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실제로 계셨다가 한국에 오게 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주 PD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북한 방송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정은주 PD고요. 이번에 친구가 내 소원을 들어줘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이 영상을 만든 분들의 나이도 또 그리고 지역도 너무 다양하죠. 이렇게 TV동화 친구야 내 소원을 들어주어는요, 남북 세대 간의 소통의 결과로 나온 작품입니다. 이렇게 원작자인 특히 김서연 양의 아이디어가 참신한 빛을 발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글로 썼던 동화가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직접 보게 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냥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져서 기쁘고 가끔씩 귀찮아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동화를 특히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인 서연 양이 어떻게 이 수용소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동화를 쓰게 됐는지 궁금해요. 평소 아버지께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제가 라오스 사건을 보면서 라오스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수용소 얘기를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중간에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은 자유조선 방송,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방송국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자유조선 방송에 견학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몇 월이었죠? 6월, 7월. 네, 그때가 자료 수집을 한참 하던 중이었던 거죠. 네, 네,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참 어린 친구가 이렇게 여기저기 자료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걸 보고 저도 참 감동을 받고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도 생기곤 했었는데 정기 후원도 하신다고요? 네, 한 달에 5,000원씩. 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일지를 아까 가지고 오셨던데 아까 PPT로 준비가 됐던데요. 준비하는 일지가 저거죠. 저게 어떤 건가요? 보고서하고 PPT인데 저게 북한 인권을 동화책을 쓰기 과정을 저기다가 나열해 놓은 겁니다. 네. 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으신 정은주 PD님,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어떠세요? 되게 기뻐요. 제가 먼저 이제 열린 북한 방송에서 이제 연출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나 혹은 캠페인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서연이 진짜 초등학생인 서연이가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동화책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참 기특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이가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또 느꼈던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진짜 아이의 시각으로 써졌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되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문제가 사실 참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동화로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옆에서 연출을 해주신 정은주 PD님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먼저 안명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간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이 알려내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 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네.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의 눈에서 보는 수용소 문제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작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감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 감회가 새롭다기보다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수용소 안에서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 그 또래 학생들인데 그 오전에는 일을 하고 네. 오후에는 이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북한의 일반 그 사회 지역에 있는 학생들 교육과 수용소 안의 학생들 교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그 뭐 과목별로 김일성 교육도 다 하지만 수용소 안의 학생들은 김일성에 대한 교육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15살까지만 다니고 네. 그리고 오전에만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다 토끼풀 뜯거나 뭐 이런 걸 해서 15살이 지나면 그때부터 성인이 돼서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 그 북에 안에 있던 그 정치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그 수용소는 밖에서 잡혀 들어온 아기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표창 결혼이라고 해서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니까 노동력 고취를 위해서 그 표창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수용소 안에서 일 잘하는 만약에 그 해 10쌍이다 그러면은 일 잘하는 10명을 뽑아서 보위원이 너하고 너 살아 이러면 이제 애가 태어납니다. 네. 그렇게 태어난 대표적인 애가 신동엽 씨가 우리나라에 왔죠. 네. 그렇게 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기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 수용소 안에 보면 그
그 제가 있었던 데는 해령 22호 수용소였는데 네. 그게 그 정치범 학교가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급에 보통 한 40명 정도가 있었고 한 학교에 보통 한 100, 거의 한 3, 400명 정도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분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TV 동화 제작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신 분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서연 작가와 정은주 PD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분이 계시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연 양 어떤 분인가요? 일단은 감사하게 해드린 분은 우리 부모님하고 저에게 책을 추천해주시고 PPT 자료를 많이 보내주신 우경섭 박사님, 네. 그리고 감수를 해주신 안명철 대표님. 대표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신 권경원 팀님,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자유조선 방송 김성준 국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도 오셨어요. 네. 네,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정은주 PD님도 감사 인사 전할 분 계시다고요? 네.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전에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부의 영상이나 그런 이미지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색 작가님이나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께서 많이 함께 같이 많이 상의하고 또 논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도 감수해주신 우리 안명철 대표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음악을 되게 촉박한 시간이지만 제가 원하는 요청했던 부분들을 만족스럽게 작업해주신 음악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 10분 분량의 TV 동화 한 편이 나오기까지 정말 여러분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TV 동화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담겨져 있고요. 우리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격려의 마음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북녘의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사회에 앞서서 서연 양이 주변 또래 친구 35명, 35명에게 의견을 물어봤죠. 네, 내가 생각하는 북쪽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직접 친구들에게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설문지 답변을 봤을 때 북한이 빨갱이 새끼들, 쌍간 새끼들 이렇게 욕하는 답변이 있어서 네. 뭔가 속상도 했고, 근데 또 진실된 응원을 가지고 네. 응원해 주시는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기뻤고요. 또 책을 나누어 줬을 때 그냥 가방에 바로 넣어버리고 네. 또 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거기 나오는 북한의 그 단어 같은 강냉이 그런 걸로 이렇게 놀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러게요. 아직 북한의 인권이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른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 궁금증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준비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북한 친구들 하면 가난하다, 배고프다가 먼저 생각나요. 모두 다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연 양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 북한 아버지가 설명해 주시기 전에도 딱 북한을 하면 배고픔, 꽃제비 딱 이 정도만 생각이 났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다는 거. 정은주 PD님은 지금 북한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활동하기 이전에는 북한 친구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그냥 가난하고 배고프다라는 그냥 느낌?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명철 대표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그 정권을 잘못 만난 거지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최근에 그 대표적으로 가난한 그 힘들게 사는 꽃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어린 거지들인데 이게 그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돼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어린 거지들 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난하다 하는데 그렇지만 그 북한의 그 계급 사회입니다. 이제 그 4개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그 쉽게 말해서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은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러나 부모를 잘 못 만나거나 아니면 힘들게 지방에 추방을 가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네. 살기 위해서 탈북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하면 무조건 가난하다. 이건 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설문조사 질문이 뭐였냐면요.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위가 가난과 굶주림이었고요. 2위가 자유와 인권이 없다. 3위가 통일의 대상이다.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또 북한 친구들의 인권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했을 때 1위가 역시나 먹을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한다. 2위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지 못한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식량 문제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는데요. 아병철 대표님, 그 먹는 것 말고도 다양한 인권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은 이제 모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여행의 자유라고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저기 인천으로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당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행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이 허가를 안 받고 가면은 단속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쉽게 말해서 북한은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아버지가 당 간부면 나도 당 간부가 되고 내 아들도 당 간부가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아버지가 탄광의 노동자다. 그러면 나도 노동자가 되고 내 아들도 노동자가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죠. 기회가 많죠. 근데 북한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자꾸 태어납니다. 운명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솔직히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동화에서도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으로 주인공이 꿈을 꾸고 가게 되었는데 정치범 수용소 공부했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서연 양. 다큐도 공부를 했고요. 책도 공부를 했고 또 직접 현장 취재를 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지금은 일단은 죄를 지었다고 북한에서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죄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이 가서 생활하는 곳으로 생각이 돼요. 네,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7명만이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정치범 수용소 나는 알고 있었다. 여기는 꽤 관심이 많았네요, 친구들이. 네, 그래도 아직 절반 이상의 친구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동화를 보고 친구들이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안병철 대표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 그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면 잘 하라고 비판도 하고 데모도 하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은 북한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고 이제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집안의 그 말한 본인과 그 가족을 연대 처벌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자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죄를 지은 본인은 따로 이제 처벌을 하고 그 가족을 전체를 잡아들이는 것이 이제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의 이 수용소 경비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이런 데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해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항상 받은 게 김일성을 반대했고 북한 체제를 반대한 반동들이고 간첩들이고 그리고 우리 반역자들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군무하던 과정에 그 정치범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서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 그 수용소 일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90%가 자기가 왜 들어온지는 몰라요. 네.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교육받았는데 정작 죄를 지은 본인은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뭐라냐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야밤에 보이부가 트럭이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통째로 싣고 내려놓은 것이 이 수용소 아니고 수용소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얼굴도 모르는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북한은 어때요? 북한 친구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안명철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대량 아사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고 탈북자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수가 거의 2만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올 3월까지 2만 7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 탈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북에 가족이 남아 있잖아요. 그 가족의 물론 불법이에요. 전화를 하고 송금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돈을 보내주고 여기 가족 소식을 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북한 내에 있던 친척들 위주로 해서 우리 남한에 대한 소식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새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드라마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 그리고 영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남한 말 쓰기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지금 한류 문화 남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를 세습을 하다 보니까 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잘 믿질 않죠. 정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많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좀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까요? 정은주 PD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또 이 네. 아이들이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관심하다면은 되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들을 배우고 또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또 알아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앞으로 정말 더 건강한 이 나라를 더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우리 서현양은 설문조사와 또 자료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왜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북한이 아이들이 많이 굶주리고 또 인권을 침해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인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통일을 해서 네. 같이 만나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가요. 1위가 아프리카 친구들처럼 북한 친구들이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한다. 11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2위는 통일을 하면 같이 보고 살게 될 친구들이라서 6명이 대답을 해줬고요. 3위는 같은 민족이라서 3명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씁쓸한 것 같아요. 1위가 북한 친구들을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프리카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마음도 조금 드는데요. 저희 어른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북한의 친구들에 좀 더 많이 알려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또래 친구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흰 옷 입은 친구. 네, 씩씩합니다.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그 아저씨가 탈북할 때는 배가 고파서 탈북한 게 아니었고,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높은 간부를 하다가 말을 잘못해서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상황하고 똑같이 그 가족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갔고, 이제 나도 수용소 지키는 사람에서 정치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혈서도 써봤고 당에 충성한다고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탈북을 할 때 그 안에 갇혀 있던 정치범 2명이 있었어요. 오누이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2살 때와 4살 때 수용소에 잡혀왔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24살하고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서 20년을 넘게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2명 데리고 22호 수용소에서 무장을 하고 트럭 끌고 나오다가, 그 친구들은 도중에 그 실패를 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탈북을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네, 탈북에 성공을 하셨고요. 네, 이 형광색 옷 입은 친구. 네, 병원이 있는지요? 네, 수용소에는 그 정치범을 위한 병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경비대원 지키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정치범들을 치료하는 병원은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도 그 보위원 지키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하기 때문에 저기 평양이라든지 이런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생들이 와서 그 정치범을 상대로 의료 기술을 익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의 그 치료 약도 없고 수술 마취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이제 그 상처를 꿰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기술을 익혀서 그 지키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그 정치범 병원과 지키는 사람의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2호 수용소에는 병원이 5개가 있었어요. 그만큼 정치범이 많다고 하겠죠. 네,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기 회색 옷 입은 분이 손을 먼저 들어주셨어요. 지금은 38선 넘어오기가 힘들고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나라를. 그래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기자 쪽에서도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나요? 네, 저는 그 PD님한테 질문할 거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남한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좀 아픈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애니메이션도 그런데, 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직접 언론에서나 보여주는 것이 전부 다 북한을 되게 나쁘게 그러니까 굽는다, 뭐 꽃제비, 뭐 정말 비관적인 얘기들만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또 그리고 아이들이 봤을 때 그런 걸 보면서 통일을 꿈꿀 수 있을지라는 저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물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소의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좀 슬픈 부분들이 많지만, 또 저희 열린북한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통일밥상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되게 그런 따뜻함과 또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북한에는 또 되게 다양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점은 또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그것들을 잘 보완하면서 또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인식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질문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다 보니까 반가운 분도 계시고 감사한 분도 계시는데 박범진 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은 참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이 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화를 써서 또 그것을 지금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만들어서 상영하는 걸 보고 우리 어른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신 우리 북한 동포 되시는 분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은 태어날 때 당간부 아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도 당간부가 되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기도 광부가 되고 또 그 손자도 광부가 된다. 아주 끔찍한 나라예요.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유스럽다는 것을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또 넉넉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처럼 하루빨리 자유스럽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빨리 통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또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게 하는 데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역할이 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곧 또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청소년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통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참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작가 선생님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객석에 어디서 많이 뵌 분이 계십니다. 민백도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는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서연 작가님은 고생 많으셨고요. 글을 저보다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은주 PD님도 수고하셨고 한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드시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화 48m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거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저는 이제 실사 영화로 작년 7월 4일 날 개봉을 했었어요. 이제 만 1년이 돼 가는데 우리 이제 탐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친구들이 아까 이제 네 번째 이제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에 대한 대답이 뭐 아프리카 친구들처럼 좀 못 사는 불쌍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까지도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날 정전이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우리가 헤어졌을 뿐이지 그분들은 남이 아니고 아프리카 친구들도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 같은 분들인데 단지 61년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은 남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북한에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저런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힘들게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나중에 커가지고 반드시 통일이 되는 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 만나서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잘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앙대 연극학과 이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대영 교수님은 2012년 정명, 2013년에 이중사연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 중에 이대영 교수님께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세연 양.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과 남한은 이념이 달라서 분단이 되었는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그 이념을 맞추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김희재 작가가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글 쓰고 연극하고 영화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체제가 다르고 저희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배 개념인데 걔네들은 보케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봉건주의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직업이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고 산 지가 한 70년 됐어요. 근데 조선에서부터 김씨 왕조로 넘어간 거고 그쪽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선 지 60년, 7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피에 도도하게 흐르는 조상 때부터 5,0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체제가 달라도 아마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겠지만 아마 금방 친해질 거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제가 대학생들 북한에서 온 대학생들하고 남한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굉장히 친해질 거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는 반대로요. 교수님께서 객석에서 영상도 보셨고 서현 양 얘기도 쭉 들으셨는데 서현 양에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퍽 어렵고요. 이제는 여러분 또래의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여러분 또래의 북한 어린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평양에서 사는 고위 당간부 휴대폰 다 갖고 다니고 아주 천양지차로 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의 좀 다양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작품 한번 쓰시기를 어때요? 다음 작품 어떠시냐고? 네. 긍정의 대답인가요? 네. 다음에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작품 또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북한 어린이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북한 어린이에 대한 긍정적인 점 아까 기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뭐 아니면 앞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을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계획들 혹시 있으신가요? 영상이라는 게 되게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48m도 그렇고 올해 신이 보낸 사람도 그렇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되었었는데 그런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한번 연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안 대표님께서 서현 양 정도 되는 혹은 그 이상의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건국대학 다니면서 학교에서 미팅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딸이 둘인데 큰애가 지금 고1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지금 서현 양 또래인데, 네. 근데 둘째는 아직 아빠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아직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큰애가 중2 때 인터넷에서 아빠 이름을 검색을 해봤나 봐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말을 안 해요.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춘기를 너무 빨리 겪나 싶어 갖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저보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러냐, 아빠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모인 순이 그 아까 애니메 순이지만 제 여동생도 순인데 지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고 살았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을 이틀 동안에 밤새 다 읽었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를 이해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둘째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둘째도 다음에 고민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첫째 분이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대용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객석에 우리 서연 양과 또래 친구들이 참 많이 와 있거든요. 통일 세대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일 텐데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수용소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휴대폰 뺐고 컴퓨터 뺐고 동화책 뺐고 만화 뺐고 그래서 조그만 공간 하는데 한 달만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이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 때는 공부할 때 북한 사람들은 뿔이 달리고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잘 돌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체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좀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여러분 각자 종교가 있겠지만 북한에 있는 여러분 또래 어린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맞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또 잘 듣는 것이 북한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 몰라. 지금 여러분 너무 거대한 북한 어린이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 돕겠다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부모님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 몸을 잘 닦고 자기 일을 잘 하면 북한 어린이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서연 양께서 이혜영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요. 5학년 때부터 산출물 지도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혜영 선생님 덕분에 동화를 멋진 동화 한 편이 완성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장소도 애니메이션도 없었을 텐데 5학년 때부터 계속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정말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북한 친구들하고는 거리도 멀고 아직 아는 북한 친구들도 없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객석에 계신 친구분들 중에서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 하고 싶은 말 있다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친구.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친구. 여기서부터 화해가 일어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북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있네요. 네, 해주세요. 좀 실례문인데 자꾸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태까지 막 거지 같은 놈이라고 보니까 좀 죄송하고 죄송하네요. 네, 앞으로 우리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뭐 빨갱이나 뭐 나쁜 말들로 인해서 친구들을 뭐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미안한 마음 들 것 같아요. 이제는 북쪽에 있는 친구들 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요 누군가가 그 존재를 알고 불러줬을 때 삶의 의미를 얻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줬다라는 시 구절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와 함께 통일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 저 북녘에서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부름이 더없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 부름에는 이제 아이들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지지와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인권 TV동화 시사회 친구야 내 소원을 들어주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